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와 의협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증원 규모 1,000명 이상, 최대 2,000이 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000명 이상, 최대 2,000명대가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앞서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게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수의 증원으로 인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예, 뭐 대다수 국민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증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부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뭐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해 보면 뭐 매년 우리가 한 4,500명 정도를 향후 20년간 늘려야 되는 정도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1,000명, 2,000명 사이의 증원으로는 실제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이 1,000명이라는 수가 적지 않은 수이고 이거를 이제 감당할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는 되어 있느냐 요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는 게 뭐 강의실, 그다음에 학생들을 강의한 교수들, 뭐 병원에서의 실습 공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의과대학에 병원 규모는 굉장히 크고 병원들이 여러 개의 분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복지부가 이제 의과대학들의 그 공문을 내서 현재 교육 여건에서 어느 정도를 증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했고 또 조사 결과를 복지부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그때 그 나온 숫자가 한 2,1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증원을 한다고 해도 현재 교육 여건에서는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부족한 것은 기초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리학, 뭐 해부학 또는 뭐 의료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은 좀 부족하고요. 특히 교육이 대부분 대학과 대학병원 내에 갇혀 있어서 지역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제대로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의 의대 증원을 하면 의과대학 교육도 좀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서 대학병원 바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좀 의대 정원이 3,058명이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 수가 유지돼 왔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또 논의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 추계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고 뭐 대표적으로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통계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예 학계에서 잘 못하도록 그런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부도 의대 증원 얘기를 꺼내면 의사협회가 파업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의사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해서 뭐 응급 환자가 뺑뺑이를 돌고 소아들은 아침부터 엄마들이 애 안고 오픈런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이번에도 이 파업의 조짐은 조금 보이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6%가 의대 증원하면 집단행동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이 분위기는 좀 어떻게 그럼 봐야 될까요? 그 전공의협회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한 병원이 전공의 숫자로 보면 한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6%가 전체 전공의의 86%는 아니라서 그렇게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지는 아직 여전히 의문이긴 한데요. 근데 의사협회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여러 차례 파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사실상 무산시킨 그런 일종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 내부 또는 전공의 내부에서는 여전히 국민들 생각이나 객관적인 근거와는 다르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의사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집단 내에서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저는 뭐 파업을 하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의사 단체도 본인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당장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2020년에 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이제 비우고 파업을 해서 응급 환자와 중환자 진료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2020년처럼 또는 그보다 더 그 대규모의 장기간의 파업이 이루어지면 응급 환자, 중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흘렀고요. 계속해서 뭔가 입장을 조율하고 또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첫 회를 연 걸로부터 지금 1년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의사협회가 이 정부하고의 협상의 장을 실제로 어떤 자기 주장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정부하고의 협의의 장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선전하는 장으로, 특히 이제 내부에 선전하는 장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사가 뭐 한 15,000명쯤 부족하니까 1,000명에서 2,000명쯤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자료를, 추계 자료를 못 믿겠다. 그런데 그러면 왜 못 믿겠냐라고 하면 추계한 사람들이 정부 산하기관이고 정부에서 돈 받은 교수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뭐 의대 증원을 해봐야 지역과 필수 영역으로 의사들이 안 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정부가 수가도 올리고, 예를 들면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역의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나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봐야 우리는 지역의 필수 의료 의사가 안 늘 것 같다. 그러면 의협이 주장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아무 안도 내놓지 않는 이런 약간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의협이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근거나 그 숫자를 정부가 제시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사실상 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협은 TV 토론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던데요. TV 토론이라는 게 이제 의협이 나와서 뭐 의협에 유리한 숫자만 제시하고, 또는 가끔은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제시해도 TV 토론 현장에서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의협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예. 자, 정부와 의료계의 이 갈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의협은 지금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단편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두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OECD하고의 비교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뭐 2030년, 2050년에 10,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가 있고요. 그보다 더 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거는 지금 응급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아서 여러 병원들을 뺑뺑이를 돌고 있고 야간에 아이들이 아프면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심지어 야간에 아이들을 입원 진료, 응급 진료를 못 해주겠다고 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방 병원들에서 의사가 개원하겠다고 이제 빠져나가면 그걸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 의사들이 주로 보는 이제 전문지 같은 곳에 구인 광고를 하는데요. 거기에 제시하는 연봉이 최근에는 4억을 주지 않으면 지원자를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1년 전에는 3억이었고 그보다 전에는 한 2억에서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의사의 몸값 연봉은 계속해서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가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거가 맞물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전 이제 대통령의 이제 발언에서는 고령층을 또 이제 강조를 네. 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구 감소 효과와 노인 인구의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예. 노인 인구의 증가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의 5배 정도 됩니다. 그 최소한.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장년층에 이르기 전까지는 네네. 인구 감소로 인한 효과는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줄어든다고 해도 네. 근데 노인들은 만성 질환과 여러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고령층 증가 효과가 의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거죠. 예, 복지부가 또 오늘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듯이 네. 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네. 좀 고위험 진료 의료진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젊은 의사들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오늘 정부가 발표할 정책 패키지를 이제 제가 미리 받아서 봤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의 정원을 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뭐 잘 잡혀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성을 보강하고 하면 좋은 대안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여기로 인력이 이제 간다라는 네. 것이 어떤 시각에서는 아니다. 그게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네.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과 필수 분야에 많은 의사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 의사들만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의대 정원을 많이 늘려도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제도와 정책을 고쳐서 지역과 지금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게 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체 의료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에서 또는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를 힘들게 보고 있는 의사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공평한 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동네 의원하고 같은 환자를 놓고 경쟁하고 그래서 대학병원은 경환자 보고 동네 병원은 또 대학에서 봐야 될 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그 의사가 너무 분산되고 그것 때문에 부족한 의사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지금처럼 무한 경쟁의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협력하는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배출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대통령의 이제 발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지역 의료 제거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좋은 병원, 교육 시스템은 필수고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다 이제 정리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협력의 의료 시스템, 협력의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중환자, 응급환자를 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정책 이외에 다른 좀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등 관련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 내용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도 또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네. 들리자 물론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나도 그렇다면 의대에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네. 이야기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 또 작년에 의학계열에 입학한 신입생이 8년 전에 비해서 4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현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이 의대 쏠림 현상은 다른 내가 직업, 직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직업 택하면 뭐 연봉 1억, 2억 받기도 힘든데 의사하면 연봉 4억 받는데 당연히 의대로 쏠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내가 뭐 공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의사가 되든 내가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현재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쏠림 현상을 지속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려서 예. 내가 엔지니어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의대로 쏠리겠습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